네, 지금부터 세 번째 강의 이론적 토대 비주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적 토대 비주류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 이 세 가지 이론을 통해서 주류 이론이 무엇인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류 이론들은 국제관계학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져 왔던 미국 중심에서 가장 유력한 이론들 중 하나씩 드립니다. 미국 밖에서는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비판 이론, 비주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다룰 주요 내용으로는 비주류 이론이 등장 배경, 그리고 그 비주류 이론들 중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학파,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 이론들, 그 세부 분과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세부 분과들은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복잡하고 또 방대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본 강의에서는 어떤 주류 이론에 대항하기 위한 이런 비주류 이론들이 있고 어떤 비판 이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확장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들, 여러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중범위 내용의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들도 상대적으로 비주류 이론에 속한다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비주류 이론의 등장 배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강의에 우리는 주류 이론에 대해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론들이 생성되고 또 이런 이론들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전파되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모든 다른 학문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과 또한 국제기구, 국제관계학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밖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정말 적실하게 적용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류 이론들에 대항하기 위한 비주류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러한 비주류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과서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포함되고 덜 포함되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류법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비주류 이론들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국 학파, 그리고 여러 가지 비판 이론들, 그리고 조직 간의 상호작용 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제관계 이론들을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기구의 역할을 어떻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이론의 뭐 적실성이라든지 각 이론의 어떤 한계, 각 이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이러한 관점들이 있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점들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영국 학파입니다. 영국 학파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 학계, 뭐 영국이나 호주 등 영연방 중심으로 영국 학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관계학 또 국제기구를 바라보는 관점 이론들 제공한 학파입니다. 등장은 1930년도에 등장했고
1980년도에 재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현실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영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국의 관점에서 국제 질서를 보았을 때 필요한 장점들만, 필요한 요소들만 취해서 자신의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유롭고 자율적이고 주권을 보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현실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적대적이진 않다고 설명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자유주의적 흐름에서, 그 전통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학파는 유럽 국가들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제 국제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제 사회, 이 사회라는 개념이 이 영국 학파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른 주요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규칙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공통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질서적이고 경쟁적인 국제 환경이 조성되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요소들, 관점들 가운데 주권, 세력균형 이러한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동일하게 현실주의적 영향을 받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외교 이러한 부분들도 자유주의 진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영토 또 강대국의 운영 이러한 부분들도 현실주의적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영국 학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먼저 홉스적 관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무정부 상태는 전쟁 상태이고, 또 칸트적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종식 가능한 무정부 상태라고 보는데, 이제 영국 학파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국제사회학 이라고, 국제사회학 접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국가 간의 협력 가능성과 어떤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국제사회, 국가들 간의 사회가 존재하는데, 국제사회적 요소로 이 영국 학파가 주요 관심사를 두고 있는 영역은 정정론 사상,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지, 그러한 국제법적인 논리들, 이러한 사상들을 연구하는 정전론 사상, 그리고 국제법, 그리고 국제규범에 대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학파에서 어떻게 국제사회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가마다 규칙이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공통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는데, 여러 가지 강조점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권, 세력균형, 국제법, 외교, 영토, 강대국의 운영, 또 이러한 내용들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영국 학파의 흐름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어떤 구성주의적 요소들을 다 결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확히 확립된 정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적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국제사회 속에서 정체성과 규칙이 느린 속도지만 진화하는 과정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영국 학파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국제관계 이론이 국제기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학파에서 바라본 국제기구는 국제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형성되는 어떤 개입 변수, 국제법과 동일하게 어떤 중요한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실주의자들이 이 영국 학파를 비판할 때는 지나치게 어떤 규범적,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쪽으로 한 클릭 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힘과 권력에 대한 요소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론 진영들, 자유주의 진영과 구성주의 진영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론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가 모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비판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판 이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비판 이론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판 이론들은 여러 비주류 이론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설명하는 설명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류적인 입장, 주류적인 설명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크리티컬 시어리, 흔히들 크리티컬 시어리라고 하면 대부분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어떤 비판 이론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비판의 대상, 어떤 비판의 포인트가 각자 있는 것이죠. critical for what이라고 했을 때 그 what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판 이론들의 주요 내용은 각 이론 진영에 대한 비판들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판 이론에서 관점에서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권력지상주의다. 또 현실주의는 기존의 어떤 세력 질서를 강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현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비판 이론가들 사이에서 자유주의적 입장이 시장의 확대와 이 시장의 확대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 낙관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비판 이론가들의 대부분 또 많은 요소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마르크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적 토대라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독일의 철학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그 영향력이 아주 다양한 학문의 분과로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관계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는 국제 질서를 발생과 또 변화의 동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론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 말 또 200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매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세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론적 툴로서 또 지속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계 질서 또 경제적인 요소로 또 위계 질서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는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또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역할과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마르크스주의는 그 설명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또 개발도상국의 엘리트들 또 많은 또 좌파 운동가들 통해서 이 사고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분석의 기초와 또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었고 또 경제 동력, 생산 과정, 생산의 세계적인 형식, 또 사회적 또 계급적 그 관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론적 의의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이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비판 이론들, 중범위 이론들, 우리가 후속에 살펴볼 종속 이론들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자본주의의 어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전히 탁월한 이론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회 질서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 마르크스는 이 당대의 그 사회 계급 관계를 자본주의 계급과 노동자 계급,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각 사회마다 그 사회의 역사의 발전 단계마다 계급의 충돌이 있고 그 충돌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계급의 충돌이 또 계급의 투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급 투쟁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역사 발전의 단계로 마르크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등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이 갈등론적인 접근을 먼저 시작했다고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급 간의 갈등은 새로운 변화의 잠재적 자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원시 공산 사회, 이 사회에서는 계급이 없는 그런 무계급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노예 사회에서는 자유민과 노예라는 이 계급 간이 갈등이 있었고 이 계급의 갈등을 통해서 또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에서는 봉건 사회였는데 그 경제 제도가 영주, 귀족, 농노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되었고 자본가 또 노동자 이렇게 이 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서 다음 사회 단계인 어떤 사회주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꿈꾸었던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 다시금 무계급의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이러한 어떤 목적론적인 사회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관계를 또 국제관계의 어떤 질서를 설명하는 여러 현대 이론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명한 인물들로 콕스를 들 수 있는데요. 콕스는 생산의 조직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의 동력을 형성하고 다시 그 국가 구조를 변화를 일으키고 다시 문제가 있는 세계 질서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역사 발전의 단계를 통해서 또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이러한 접근법이 지금까지도 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그의 사상이 어떻게 국제관계 설명에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제관계에서 계급과 질서의 형성에서 어떤 마르크스는 경제적인 계급의 구조의 부산물이 우리 국제관계의 질서라고 마르크스 주의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구, 또 집단, 개인의 어떤 특권이 주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 제약이 가해져 있는 어떤 이런 계급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제 질서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로레타리아 그룹과 또 부르주아 이 그룹처럼 선진국 그룹과 또 후진국 그룹 이렇게 양분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선진국 그룹에서는 당연히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또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또 잉여 부산물들을 또 수출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또 제국주의의 경험을 통해서 제약을 받게 되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 어떤 종속의 관계는 우리가 다음 세부 항목으로 살펴보게 될 종속 이론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의 불평등, 또 불균등한 경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이론적인 관심과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들로서는 뭐 안토니오 그람시, 로버트 콕스를 들 수 있는데요. 그람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게모니 이론이라는 내용을 설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제 질서의 어떤 무력에 의한 패권에 의한 헤게모니가 아니라 정치적 어떤 사상적 리더십에 대한 동의의 관계로서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헤게모니의 장악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게모니 이론은 후대에 다른 많은 이론가들에게 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한다, 또 헤게모니를 쟁취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그람시의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로버트 콕스는 이 패권 질서의 근간을 다른 국가의 지배적 사회계급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지배국가의 지배적인 사회계급의 행동과 사고로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의 어, 부르주아들, 또 개발도상국의 부르주아들, 이 두 부르주아들 간의 어떤 세력적인 연합, 어떤 이해관계의 어떤 동맹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가 형성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지도자들의 계급 이익이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의 계급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네오마르크스주의, 뭐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점은 이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을 재해석하고 단순히 계급 간의 갈등, 이것이 전통적인 마르크스의 어떤 이론적인 가설들과 가정으로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해석과 또 적용을 확장해서 표현하는 다양한 좌파 이론들의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예로 또 머피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머피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자면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행위자들이 국제사회 행위자들이 다양한 공동의 목적, 공동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문제 해결 방식이 사실은 어, 전체 산업 자본주의의 논리를 추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기일과 또 콕스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자체가 글로벌 엘리트에 의한 지배라고 비판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 또 WTO, 또 세계은행, G7, 또 다국적 기업, 또 민간 국제관계위원회, 또 주요 이러한 여러 그룹들의 인맥적인 또 인력적인 풀을 살펴보면 세계 유수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동문들 또 이들 간의 어떤 학연과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네오막시즘, 네오마르크스주의는 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소들, 영역의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 영역의 확장은 환경, 또 페미니즘, 또 기타 사회운동, 또 지나치게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로 진행된 세계화를 거부하는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어떤 마르크스주의와 또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핵심들을 살펴보았고 이것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것의 어떤 적실성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내용, 다른 정치 이론이나 또 다른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려고 하는 이러한 이론들에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지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지배국가, 지배 아이디어, 그리고 자본주의 집단과 그 집단을 위해서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봉사를 한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어떤 자본주의 지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특히 공유된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지배하에 동의하게 하려는 수단, 이 부분은 또 그람시가 말했던 헤게모니 이론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머피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했었는데요. 또 국제기구가 산업의 변화와 또 자유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서 또 다양한 국가에서 현대 자본주의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콕스는 또 국제기구가 글로벌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바람직한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라고 함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더 친 기업, 또 친 서방, 또 친 선진국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론, 이 이론의 맥락에 공통된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르크스주의 또 이 비판 이론에 나와 있는 많은 세부 이론들은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범적이라는 말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어떻게 어떤 사회 현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what it should be 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강조점이 있는 그런 규범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불균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연구에 관심사가 있고, 또 자본주의는 어떤 부정적인 것, 그리고 자본주의 구조와 생산 양식이 어떤 착취적인 것, 이것이 강대국에 유리하고 약소국에 불리한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큰 구조의 어떤 사회 구조적 변화를 지지하는 이런 이론적인 그룹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또 세부 이론들이 있는 것처럼 변화의 최종 목표는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와 또 네오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반부 강의를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